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로 예정됐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확실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기로 한 건데요.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청문회가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아니면 미뤄지거나 민주당만의 반쪽 청문회에 그칠지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지명된 이후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게는 1일 1 의혹이란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보좌진 갑질에 기가 막혀서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뭐 모르겠어? 말 좀 해라! 현재 시가 90억 원에 이르는 이른바 로또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 부정 당첨 의혹, 장남의 아빠 찬스 논란, 차남과 셋째 아들의 금수저 병역 특혜 의혹, 수사 무마 로비 의혹이 적힌 비망록 논란까지. 하지만 이 후보자는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면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는 답만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종합의혹 백화점이라며 의혹 해명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문회를 담당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에 이어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겁니다. 유상범 의원은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이해운 방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새 자녀에 관한 부분은 성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의혹의 핵심을 피해가려고 하는 꼼수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민주당은 국회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청문회 개최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곤혹스런 분위기도 관측됩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지만 반쪽 청문회론 인선 취지인 통합 명분이 퇴색되고 맹탕 청문회란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대한 국민의힘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상적인 청문회가 내일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검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반드시 보장될 수 있도록. 청와대는 거듭 청문회를 통한 검증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간사 주도로 단독 청문회가 개최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국민의힘 대표 시절 자신과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맹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와 관련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뭘 인정하고 뭘 사과한다는 건지 아무 내용이 없어서 이걸 사과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당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영상을 올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의혹이 불거진 뒤 공식적인 첫 사과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유감 표명은 그뿐이었습니다. 제명 결정은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고 지도부를 겨냥했습니다. 최근 당내 중진 의원들까지 나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자 고심 끝에 유감 표명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사태 해결의 공을 넘겨받은 장동혁 대표는 별다른 평가는 하지 않은 채 나흘째 통일교 공천원금 특검 촉구에 집중했습니다. 단식작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대표의 사과를 당 화합의 계기로 평가했습니다. 보수가 좀 커지는 데 방향이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한계 역시 이 결단이 당을 정상화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징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과가 이번 사태의 출구 전략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당 지도부에선 사과가 맞냐는 분위기가 역력하기 때문입니다.
설왕설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북에 올린 글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여론이 불리하니 사과하는 척은 해야겠고 그야말로 금쪽이 같은 모습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지도부 일각에선 조작이란 한 전 대표를 향해 공개 검증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한 대표 측은 재심과 공개 검증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지도부가 이번 사과의 진정성을 계속 문제 삼을 경우 파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MBC 뉴스 공은선입니다. 얼마 전 북한에 떨어진 무인기를 자신이 날렸다고 밝힌 30대 남성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 무인기를 만든 혐의를 받는 또 다른 30대 남성도 비슷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를 만든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지난 16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 TF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언론 보도 정리 업무를 맡았다는 겁니다. 앞서 무인기를 날려보낸 건 자신이라고 밝힌 오모 씨 역시 대변인실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의 근무 시기도 비슷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침투 무인기를 만든 혐의를 받는 사람, 또 실제 날려보냈다고 주장하는 사람, 둘 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근무가 겹치는 겁니다. 서울의 한 대학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2020년 통일 관련 보수 성향 청년단체를 만들어 함께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3년엔 한 학교의 지원을 받아 무인기 제작업체를 창업해 각각 대표와 이사를 맡았습니다. 해당 업체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작년 6월 한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보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창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활용된 무인기의 효과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즉 2022년 12월 발생한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전쟁까지 염두에 두고 업체를 설립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윤 전 대통령 혐의와의 연관성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TF는 조만간 오 씨를 불러 범행 동기와 경위, 배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완전체로 돌아오는 BTS의 월드 투어 일정이 공개돼 전 세계 팬들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국내에서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정이 공개되자 숙박업소들이 요금을 1박에 100만 원 이상으로 올리거나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BTS. 경기도 고양을 시작으로 34개 도시에서 펼쳐질 월드 투어 일정을 이틀 전 공개했습니다. 고대하던 팬들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인 건 숙박업계입니다. 오는 6월 12일과 13일 공연이 예정된 부산 지역. 아직 공연장이 정해지기 전인데도 콘서트 당일 숙박비가 하루 100만 원 이상으로 최대 30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100만 원 이렇게 나오던데? 아마 그 정도 금액 될 거예요. 11일부터 13일 정도까지 그렇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엔 일방적으로 기존 예약을 취소당했다는 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바가지 요금 논란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4년 전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열린 BTS 공연 때는 1박에 500만 원짜리 숙소까지 등장했고 지난 가을 불꽃축제와 록페스티벌 당시엔 숙박비는 물론 부르는 게 값인 음식값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미리 숙소도 예약을 하고 정상 결제도 이미 다 했는데 그냥 강제로 취소가 된 상태잖아요. 강력 단속을 예고해도 실효성은 크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숙박 요금은 자율 결정으로 미리 가격을 고지만 하면 평소에 몇 배를 받아도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째 반복되는 사태에 대통령까지 엄중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SNS 계정을 통해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니까 나 비싸게 받겠다는데 네가 어쩔래 이렇게 나오면 그만인가요?
부산시는 관광객이 QR코드를 스캔해 바가지 요금을 신고하면 한국관광공사와 관할 자치단체 등에 통보되도록 하는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힘을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을 반대하는 유럽 국가 8곳에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고 이미 관세 협정도 맺은 나라들인데요. 누구라도 미국에 반대하면 경제적인 타격도 서슴지 않겠다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박윤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그린란드를 지키겠다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SNS에 2월 1일부터 덴마크 등 유럽 8개국은 모든 대미 수출 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세율이 25%로 오를 것이라며 그린란드의 완전한 매입이 합의될 때까지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린란드를 넘기지 않으면 관세로 때리겠다는 것입니다. 덴마크는 물론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미국의 위협에 맞서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나토 동맹국들이 관세 보복의 대상이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의 안보를 도맡았던 미국이 그린란드를 접수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American dollars, American treasure, American blood, American ingenuity is what keeps Europe safe and the free world safe. And Donald Trump's insisting that we be respected. 영토를 지키려 들면 관세를 얻어맞게 될 것이란 협박에 동맹국 정상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미국과 한몸이나 다름없는 영국의 스타머 총리조차 나토의 집단 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관세 위협은 용납할 수 없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Por ahora estoy coordinando una respuesta de conjunto de los Estados miembros de la Unión Europea sobre ese tema. 영토를 빼앗길 수 없다는 유럽의 동맹국들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미국 때문에 나토 동맹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하는 모습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